자, 반갑습니다. 2016년 8월 24일 8월의 네 번째 수요일입니다. 자, 소리 체크하고요.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합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3번 눌러주세요. 네, 오늘 수요일이니까 월화수에서 3번 잘 들리시면 3번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VI빵 잘 들리시고요. 어떻게 공개 방송은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나요? 체크할게요. 잘 들리면 3번. 네, 들리면 3번. 들리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수요일장 아침 시황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방금 전에 나온 뉴스 보니까 무슨 여름에 저거 누진태 폭탄 때문에 힘들다 라는 얘기 나와준 거 있었고요. 그거 말고 다른 얘기 나온 게 있었는데, 무더위가 가실 것이다 라는 얘기 있는데 가실까요 진짜?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처서 지나고 이번 주말 지나면 나을 거다 라는 얘기 있는데 꼭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침 시황 시작하면서 미증시 먼저 갑니다. 다우지수 양봉입니다. 빨갛게 익었죠? 네, 빨갛게 익었습니다. 연봉 형태 보고 있는데 올해 또 신고가를 막 경신하고 있어요. 달려갑니다. 네,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글쎄요. 그거는 봐야겠는데, 일단 상승세가 크고 흐름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봉상 그림 보신다라면 역시나 지난달 이후에 이번 달도 양봉. 주봉상 그림 보시면 약간 들어올린 구간이라고 생각되는데, 떠서 약간 횡보의 형태, 이제 방향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예요.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이 편과의 괴리가 있죠. 이런 자리 이렇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18,000포인트 정도의 지지력을 확인하지 않겠는가, 눌림이 나오지 않겠는가 라는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우지수입니다. 자, 일봉 넘어갑니다. 일봉 역시 마찬가지. 자, 상승이 나왔습니다. 17,000포인트 초입에서 8,000포인트 중반 넘어 횡보 나왔고 중심선을 18,500 정도에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구간 내에서 지금 이평선 닿으면서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조만간 한번 눌러준다라면 18,000포인트 진입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쵸? 지금은 분위기가 뭐 나쁘지 않아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한번 조정이나 눌림이 발생한다라면 충분히 18,000포인트의 지지력을 테스트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나스닥입니다. 똑같죠? 네, 다우나 나스닥이나 둘 다 뭐 장대양봉, 아래꼬리 길게 망치형으로 올라가는 거 똑같아요. 월봉 역시 마찬가지 신고가고요.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십자형에 이제 음봉 캔들 나왔기 때문에 약간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견조합니다. 잘 버티고 있어요. 그쵸? 속도만 좀 낸다라면 바로 밀릴 수 있긴 하는데, 네, 유지가 되니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 그림 보시면요 비슷해요. 아침에 갭을 좀 띄웠고 거기서 좀 빠지는 모습, 살짝 갭 상승 다음에 이제 음봉 내려오는 모습인데, 일단 미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뜨기도 하고 갭 상승 이후에 윗골 달리기도 했는데,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지수가 올랐어요 빠졌어요. 자, 기상청이 하는 게 뭐예요 요즘에? 원래 기상청은요 예보를 해야 되죠. 그쵸? 아니 기상청 뭐라는 거 아닙니다. 혹시 기상청에서 일하시는 분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뭐라는 거 아니니까. 자, 원래 기상청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예보입니다. 일기예보잖아요. 그죠? 내일은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모레는 흐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보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날씨가 제멋대로 오락가락해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기상청의 수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네. 기후변화가 심각한 시기 이전에 한 몇 달 전에 바꿨대요. 갑자기 중요한 시기에 수장을 바꿔버리니까 이전에 했던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잠깐만, 뭔 얘기했죠? 하다 넘어갔네. 네, 그래서 요게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뉴욕 마감 보도록 할게요. 헷갈렸다. 넘어갔다. 자, 뉴욕 마감 왜 올랐느냐, 왜 내렸느냐. 예보죠. 네. 올랐어요 내렸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올랐고 왜 내렸다, 그러면 앞으로 뭐가 될 것 같다라는 걸 한번 봐줘야 돼요. 그쵸? 네, 요즘에 일기예보 같은 경우는 내일은 날이 조금 잠잠해질 겁니다. 날씨가 좀 기온이 떨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비가 좀 오니까 오늘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기상청이 아니라
예보가 아니라 중계라는 얘기를 지나가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수를 보거나 시장의 흐름 볼 때 현재 상황이 어때요? 라는 것보다는 현재 상황이 이렇고 그 이유는 뭐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예측하는 그런 리딩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황도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자, 뉴욕 마감이 왜 이렇게 끝났느냐 먼저 보고요. 앞으로 방향성 확인합니다. 자, 뉴욕 마감 부동산 지표 원자재 강세 일제히 상승 다우가 0.1% 올랐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부동산 지표조가 나왔고요. 원자재 업종 강세에 따라 상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 지수가 장중한 때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네, 오후에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고 했죠. 고점 돌파는 못했습니다. 지수는 좀 올랐어요. 자, 이건 이유가 뭐냐? 자, 이날 뉴욕 증시는 유럽 증시 상승에 힘입어 강세로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 부동산 지표가 이제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반전하면서 오름폭 키웠고요. 오후 들어서 추가적인 소재가 없었습니다. 왜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라 주마가 편이라는 말이 있죠. 한참 잘 갈 때요. 여기에다 지금 기름을 좀 버줘야 돼요. 한참 잘 갈 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면 잘 달리고 있는데 더 빨리 가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막 달려가죠. 달려가죠. 그리고 이제 불난지에 부채질한단 말이 있는데 불난지에 부채질하면 불이 더 빨리 타겠죠. 상승하고 있고 힘을 실면서 급등하고 있는 경우에 호재가 더 나와준다면 추가 상승 나와주겠죠. 그죠? 5% 10% 가고 있는데 호재가 또 나왔어요. 20% 가고 한번 더 터집니다. 상한가하고 플러스 알파가 나옵니다. 아침에 시장은 분위기 좋았다는 얘기죠. 유럽 지역의 증시 상승에 부동산 지표 좋았는데 그게 끝이었어요. 유가 상승 그게 끝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상승폭이 둔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원자재와 에너지 업종이 0.79, 0.44 상승했고요. 기술 업종도 0.37%가량 오르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자, 7월에 신규 주택 매매가 12.4% 급증했어요. 9년 만에 최대입니다. 제조업 지표 다소 부진했지만 부동산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제유가 산유량 동결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합니다. WTI가 1.5%가량 상승이 나오죠. 자, 이란이 산유량 동결에 참여할 거라는 소식 때문에 반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전날보다 배럴당 0.69달러 약간 야한 숫자네요. 상승하면서 48달러대 초반 48.10까지 기록합니다. 런던 아이스 선물 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0.79달러 오르면서 49.95에 마감이 됩니다. 9월달이에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게요? 9월달에요. 오펙 모임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모임도 있고요. 산유량 관련한 것도 있겠지만 정유 업체는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그쪽 부분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시출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오펙에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9월달이에요. 근데 올해 상반기 그리고 이제 중기 상반기 마무리 시기에 계속 나왔던 얘기 뭐였냐면 유가 상승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산유량 동결 가능성 대화를 통해서 산유량을 동결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유가가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또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혹시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서 유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달러 약세 보합으로 만등 금값이 0.2% 올랐답니다. 금값 계속 올라가요? 아우 그렇구나. 유럽 증시 경기지표 원자재 호조에 약 20일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유럽 증시에서 이제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가 전날보다 0.93% 올랐습니다. FTSE 지수 역시 올랐고요. 닥스 역시 오릅니다. 깍그도 올랐습니다. 제조업의 경기 지표가 이제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돼. 8월 유로존 제조업 구매 종료되었습니다. 관리자 지수 PMI는 51.8을 기록하면서 전월 확정치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8월 서비스업 PMI 지수는
53.1로 좀 올랐죠. 네. 최근 7월 중에 이제 가장 높은 모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자재 업종의 원자재 업종과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뭐 BHP 빌리톤이 투자 등급 매수 상향했고 올랐다 뭐 등등등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유럽 증시가 괜찮았다. 왜? 지표 때문에. 정리됐죠? 미증시 괜찮았다. 왜?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거기에 유가, 산유량, 동결, 합의 가능성 때문에. 됐죠? 부동산 지표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하죠. 깔끔하게 미증시와 함께 세계증시 간단히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색깔 잠깐 볼게요. 전일 다우지수 빨간불, 나스닥 빨간불, 필라델피아 반도체 빨간불, 니케이를 제외하고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이 거의 다 상승세로 마감합니다. 그 중에 독일이 0.94%, 항생이 1%가량 상승 나오면서 상승폭을 가장 크게 키웠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세계 증시 간단히 보시고 뉴욕 마감 내용 확인합니다. 자, 이제 국내로 갑시다. 코스피 코스닥.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국내 증시죠. 그래야 거기 투자해서 먹고 수익 낼 거 아니에요, 그죠? 해외 증시 투자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국내 증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모습 어떻게 되느냐? 코스피는 올라요. 2049포인트 마감했고요. 60포인트까지 갔다가 거기서 살짝 빠졌습니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49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연봉상 그림 본다라면 그냥 상승이에요. 양봉입니다. 월봉 그림 보시면 역시 그냥 양봉. 두 달째 양봉 흐름 이어집니다. 상승 만들어지고 있어요. 코스피의 주봉 형태. 이번 주에 아랫꼬리가 좀 달립니다. 원래 제가 예상했던 모습은 뭐였냐면 2040 정도까지 슬쩍 빠져가지고요. 음봉 마감하게 되면 다음 주에 양봉 나오면서 윗꼬리 찍어주면은 요런 자리. 자, 뭐예요? 2050이라는 자리를 중심으로 본다라면 그 위아래 주봉상 양음양 패턴, 양음양 패턴과 파형으로 2060포인트 중반 혹은 70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 구간 내에 한 3, 4주가량의 그 파동시에 수익을 낸다라는 거였는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잠깐만요. 됐네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이제 2040포인트 부근 슬쩍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아래꼴이 달립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영향이 컸다고 보여집니다. 전거래일, 전전거래일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하죠. 힘을 받죠. 그죠? 탄력을 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눌러주면서 40 인근 오니까 이평 지지 받을 만한 구간이네. 원래는 음봉 나오면 딱 좋은데 빠른 반등이 나옵니다. 왜? 외국인 때문에. 그쵸? 자, 일봉상 그림 본다라면 전거래일날 양봉 올라옵니다. 그 전거래일 2040 인근에서, 자, 40 약간 깼었죠? 지난주에 깼다가 꼬리 달리고 올라왔고요. 이틀 전 음봉에서 40 근처 오니까 다시 전거래일 양봉으로 슬쩍 끌어올립니다. 49포인트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코스닥 연봉상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시황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코스닥 연봉 기준 보시게 되면 올해 음봉으로 내려오면 좋겠다. 한 600이나 그 이하까지 오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주 합니다. 그쵸? 많이 했죠, 그동안. 근데 막 700 넘어가고 하니까 이랬죠. 그죠, 여러분들? 자, 700포인트 넘어갔다가 아래꼬리 길쭉한 아직 빨간불입니다. 양봉의 캔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현재. 근데 올 연말이라거나 올해 이제 끝나기 전에 다시 한 600포인트 중초반 정도까지 내려와 주기만 하면요, 기회라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양봉 나오는 모습. 왜냐면 이게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대선 시기가 내년 연말이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 올해 쭉 빠뜨려가지고 밑에서 바닥 만들어주고 내년 초부터 이게 조금씩 끌어올려가지고 연말까지 쫙 상승 시작해버리면 5년마다 찾아오는 대선에 코스닥군 종목 중에서 1000% 이상 종목들이 종종 나옵니다. 수혜주라고 해서, 그죠? 대선 수혜주에서 1000% 이상 10배 이상 가는 종목들이 종종 나와요.
코스피 올리기 힘드니까 코스닥 종목에서 봐야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싸게 사야 되고 주가를 끌어내려야 돼요. 코스닥 자체를 다 끌어내려서 바닥권으로 눌러주고 밟아준 상태에서 내년 1년 정도 동안 내년 연말까지 해서 정책 관련 그리고 대선 관련 테마 종목 해서 끌어올리면은 충분히 10배 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밑작업이 올해 연봉 캔들의 음봉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냥 600포인트 후반 정도고요. 700 갔다가 내려왔죠. 687 마감합니다. 전거래일. 자, 코스닥 월봉 모습 보시면요. 이평에 닿으면서 지지받고 올라갈랑 말랑 해요. 올라가면은 빠르게 갔다가 이제 내려와야 되고요. 가장 좋은 모습은 600이나 500까지 후박 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딱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이평의 지지라인이나 터치구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게 뭐 안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봉상 그림 보시면 약간 내려올 것 같죠? 잘하면 600포인트 중반 650선 정도 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일간 기준 보시면 687.38에 마감했는데 그 정도가 뭐예요? 맥점이에요. 순간 밀어주면 땡큐 생각하십시오. 잘 기억하세요. 얘기했습니다. 시황할 때마다 차트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땡큐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뉴스 넘어갈게요. 코스피 코스닥 받고 다우나스닥 받고 세계증시 받고요. 이제 뉴스 갑니다. 딱 10개의 기사를 가져왔고요. 제가 마이크 넘겨드린 시계는 8시 57분쯤입니다. 현재 시간 8시 36분으로 약 21분 남았죠. 한 뉴스 하나당 꼭지 하나당 약 2분 정도 보고 가면은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만 쳐다보는 펀드 매니저. 알짜 종목 발굴해서 고수익 내야 진짜 전문가라고 나옵니다. 펀드 매니저로서의 자괴감을 느낍니다. 삼성전자 많이 나오면 펀드 수익률이 자동 올라가는 시장에서 펀드 매니저 할 일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 펀드 매니저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삼성전자 주가만 혼자 막 달려가니까 코스피가 2050 넘어가도 뭐 다른 종목들 개별주들이 힘을 잘 못 실어요. 물론 테마주나 단계적 급등이나 반등 나온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나오죠. 그리고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큰 자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단타시키기 힘들어요. 개인 투자자들 우리가 리딩에 대인 식으로 해서 단타 잡아가지고 뭐 갑자기 5% 10% 때 탁 팔고 나오고 어렵죠. 그쵸?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분위기로 가는 흐름으로 가는 종목들이 삼성을 제외하고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런 이제 과거에 좀 잘 나갔던 종목들이라고는 이제 안정적인 종목만 그냥 묻어두고 간다라면 이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도 뭐랄까요? 본인이 발굴해놓고 뽑아놨던 종목이 잘 가서 수익률이 올라가고 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게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오래 했던 분들이 그냥 삼성전자 묻어놔 이렇게 진행된다라면 자기 개발이랑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펀드사 중에서 지금 신입은 아니고 한 3, 4년 차 해가지고 어느 정도 열정이 남아있고 조금 더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나와서 본인들의 전략으로 펀드 투자사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구태연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삼성전자 빼고요. 저는 삼성전자를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흐름과 파형은 말씀드리지만 개별주나 다른 테마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 공매도 잔액 비율 줄어든 기업이 주가 오를 가능성 높다. 전액 감소 기업 주가 수익률이 0.7%. 공매도 잔액 비율이 하락한 기업을 주목하라. 왜냐? 공매도 할 수 있는 이제 잔액이 많게 되면요. 주가 오르잖아요. 공매도로 다 팔아먹은 상태에서 공매도로 이제 팔아먹은 상태에서 주가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밀어버리기 쉬워요. 잔량이 많은 경우. 잔량이 만약에 한 얼마일까요? 한 100억 있다 라고 칩시다. 주가가 상승합니다. 자, 올라갑니다. 10% 20%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또 20% 30%에서 50% 60% 올라갔는데 추가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추세 흐름이라거나 이런 라인을 봤을 때
30%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자리에서 갑자기 공매도 물량이 쏟아진다 라고 한다라면 개인들이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그냥 버틴다? 못 버팁니다. 못 버팁니다. 공매도 잔량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100억 중에 한 30억 40억 던져버린 상태에서 주가가 한 20% 혹은 하한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공매도로 물량 던진 그 투자자들의 경우 바로 하한가 사가지고 다시 반만 올라와도요 2배까지는 아니죠. 일석이조의 수익을 늘리게 됩니다. 그쵸? 수익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에 대한 차단 자체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니까 종목을 고를 때 공매도 잔량이 적은 종목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인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지난 7월달 공매도 잔액 감소한 그룹의 8월 주가 수익률이 0.7%를 기록했어요. 그쵸? 잔액이 늘어난 기업은요 수익률이 1%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세요. 지난 7월 공매도 잔액이 감소한 그룹의 8월 주가 수익률은 0.7%에 불과했지만 공매도 잔액이 늘어난 기업은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공매도 잔액이 많으냐 적으냐도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말을 부탁해. 가을은 배당주 투자의 계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월과 8월 상승 이후에 9월과 11월 달에 하락, 12월 되면 상승하는 패턴이다. 고배당주 저가 매수 찬스로 봐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네요. 그냥 그림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자, 6월 7월까지 쫙 올라가요. 연초에 이렇게 한 3월 정도 바닥 만들고 싹 올라갔다가 여름 지나고 8, 9월 되니까 추석쯤 지나고 하니까 싹 빠졌다가 다시 연말 되니까 딱 올라가요. N자형 파형이죠. 자,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8월입니다. 8월에서 9월, 10월 넘어가는 시기에 고배당주가 조정이 나와주고 하락이 만들어진다라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저금리가 이제 고착화된 시기에 배당주 투자가 6월과 12월쯤에 이제 화제가 됐었어요. 그쵸? 화제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 찾기에 지금 혈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에서 은행 아니죠. 뭐 투자해서 4%만 준다 그러면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맡긴다고 합니다. 왜요? 은행 금리가 2.5%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이자 떼면은 세금 떼면요 1% 후반 내지 2%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 연간 4%만 확정 수익이 가능하다라면 투자가 발생된다라는 거죠. 배당주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는 6% 이상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이 가고 있다. 배당주가 주가 하락하는 가을이 투자 적기다. 6월과 12월 정도의 디레이가 되기 쉽기 때문에 6월 7월까지 피크를 찍고 8, 9월 이후에 조정이 맞고 다시 연말 12월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 맞기 때문에 그 전에 조정이 나온 자리에서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배당주가 하락하는 가을이 투자 적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가을에 관심 가져볼 만한 주식 10선 NH투자증권, 기업은행, 현대차,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강원랜드, 기아차, 효성, 동부화재라고 하네요. 예상 배당 수익률이 2.4에서 4.2%까지 투자증권이 NH투자증권 괜찮네요. 기업은행도 괜찮은 것 같고요. 기업은행 많이 쓰니까 또 현대차는 그냥 못 쓰세요. 금융권 업종들이 좀 많아요. 보면 증권주, 은행주 이런 게 많습니다. 차량주도 몇 개 보이기도 하고요. 보험주도 몇 개 보이고 있고 실적이 추세, 꾸준한 배당, 오너 리스크 고려해라. 아무리 배당 준다 하더라도 갑자기 대표가 횡령해봐요. 바로 상패 될 수 있죠. 그런 걸 잘 따져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태우를 제작한 김우택 뉴 대표가요 1조 미디어 기업 만들겠다라고 공표했습니다. 이야, 1조 어마어마한데. 자, 한류가 이제 진화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후예가 대박났죠. 요즘에 이제 부산행 때문에 뉴가 또 이제 상승했었는데 지금은 또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투자 배급사 알려진 뉴가요 2013년 뮤지컬 디셈버를 시작으로 태우까지 콘텐츠 제작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수 매니지먼트는 적자이기 때문에 정리하고요. 음반 유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했냐면 회사가 이제 다양한 라인이 있잖아요. 라인이 있으면
좀 잘 버는 회사 돈을 퍼가지고 못 되는, 좀 안 되는 그 계열사에 돈 넣어가지고 어떻게 운영에 같이 갔어요.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다 잘해야 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수업을 들어도 그렇고 다 잘해야 했습니다. 영어, 국어, 영어, 수어, 국영수, 과체 해가지고 다 잘해야 했어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되느냐? 집중형이 됩니다. 하나만 잘하면 돼요. 영어를 잘하면 영어 계속 밀어주고요. PC 컴퓨터 잘하면 컴퓨터 밀어줘가지고 거기에 전문화를 만듭니다. 회사 같은 경우도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잘 나가는 업종을 더 키워야 돼요. 장점을 부각시킨다는 겁니다. 단점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김 대표가 그런 거 한다는 얘기죠. 그죠? 콘텐츠 업종으로 많이 가서 회사를 1조 미디어 기업까지 성장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우리 회사도 1조 기업으로 만들어야죠. 네, 만들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김 대표가 이제 중국 시장 진출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어요. 이제 중국이 워낙에 또 시장이 크다 보니까 이쪽으로 해서 1조 기업까지 키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갖게 되죠. 내가 뭐든 다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누군가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거기에 세금을 건다라거나 수수료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확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자, 늘어나는 신용대출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된다. 이자 부담 생기면 소비 지출 감소로 내수 악화 우려. 상호금융권 신용대출 도입해야 된다. 저축은행의 여신자액이 늘고 있어요. 32조에서 38조까지 쫙쫙쫙 올라갑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시한폭탄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이야 뭐 이자가 워낙 낮으니까. 근데 신용 대출 같은 게 비싸죠. 저축은행도 비싸요. 제1금융권 같은 경우는 뭐 싸게 할 수 있습니다. 1% 2%대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한 10% 정도 하죠. 그래도 버틸만 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 라면은 전쟁 나는 겁니다. 피 튀기는 겁니다. 규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가계가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 겪으면서 저축은행과 카드, 신용카드 대출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좀 부양이 되고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말 그대로 생계형 대출이에요. 이자 부담 줄이고 채무 조정해야 된다. 햇살론 뭐 등등 포함해가지고 정부에서 진행한 것들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그렇게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잔액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막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번 터져서 과거 기억나시죠? 그때 버블 터질 때 무서웠습니다. 그러니 또다시 생기지 않게끔 정부에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네. 상호 금융권 중심으로 비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증가 속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담보대출 쪽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비주택 담보대출이라거나 아니면은 신용대출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진짜 내관이 될 수 있다. 경기를 망치는 내관이 될 수 있다는 부담, 리스크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건 정부 정책 쪽으로 봐야겠죠. 자, 다음 기사입니다. 2013년과 다른 삼성전자 160만원 돌파한 이유 뭘까요? 사진 잠깐 보세요. 삼성 우리나라는 삼성이라고 발음하지만 해외에서는 뭐 삼성 이렇게 얘기하고 삼성 이렇게 발음하던데. 자, 19일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싱가포르의 웨스트게이트 몰에 위치한 삼성 스토어에 제품 구매를 위해서 방문객이 줄을 서고 있다. 삼성전자가 찍은 사진이에요. 주가가 160만원 돌파를 하면서 너만 가냐 같이 가자 이런 분위기가 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혼자만 막 신고가 가고 막 상승하다 보니까 기대와 함께 우려감의 목소리 나옵니다. 일부 증권사는요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뭐 200만원까지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150만원 안착했던 2013년 1월 6월과 비교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게 중요하죠. 2013년과 16년이 비슷한 타지만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게 그 주된 내용이 됩니다. 목표 주가요 3년 전에 또 높았습니다. 3년 전에요 뭐 상반기 목표가 192만원
현재 175만원부터 차이가 굉장히 커요. 당시 200만원 목표주가 제시한 곳이 대부분이었어요. 많았습니다. 180만원도 이제 보수적인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박스권 돌파하기 위해서는 삼성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스마트폰과 반도체 발판으로 해외 이제 나가는 시기였죠. 사상 최고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영업이익도 최대로 전망됐었습니다. 그쵸? 근데 분기 영업이익이 그때 기록한 다음에 3분기 정점 찍고 하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빠지기 시작해요. 오픈발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해외 진출 얘기 나오면서 이런 이제 반도체라거나 스마트폰이 한번 화랑이 이런 쫙 끌어올릴 때 오픈발로 상승이 나왔고, 신고가라거나 아니면은 목표 주가를 상승해 위로 끌어올리면서 더 갈 거란 기대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빠지기 시작하죠. 왜? 애플이 아이폰으로 대박을 치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뭐 삼성과 애플, 아이폰과 갤럭시 시리즈가 맞불 작전으로 막 치고받고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스마트폰 만족도에 의해서 잡스가 살아있을 때죠. 애플이 좀 괜찮았죠. 아이폰이. 저는 안 써봤습니다만 사용자들의 의견을 주변 얘기 들어본다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삼성 같은 경우도 노트4 이후에, S폰과 노트4 이후에 좀 부진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번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화면 봤던 것처럼, 사진 봤던 것처럼 해외에서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다 상점에, 삼성몰에 모여가지고 뭐 미리 줄 서가지고 한다라거나, 해외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 과거에 삼성의 갤럭시 노트 시리즈라거나 스마트폰을 평가했을 때 이거 뭐 그냥 뭐 조잡하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진짜 60 뚫고 80에서 200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전에 이제 하드웨어 쪽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계산업이나 완성품 이런 거보다는 뭐에 더 집중한다? 소프트웨어. 내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이냐, 서비스를 넣을 것이냐, 이거 더 중요하게 보고 있고, 운영체제 역시도 그렇게 바꿔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는 삼성 기대해보도록 합시다. 자, 자이그 공모가 11,000원 확정이에요. 25일과 6일날 청약을 받습니다. 야, 대단하다 진짜. 고기 굽는 불판이잖아요 이거.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끌어올리나요? 대단합니다. 주가 10,000원 정도 확정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주식 수량과 같이 비교해 봐야겠지만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네, 대박 날 것 같아요. 가정에 한 개씩은 있지 않나요? 저희 집은 없는데 아직. 왜냐면 다른 게 많아가지고 없는데 한번 사볼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정말 대박친 제품입니다. TV 드라마 보면요 거의 다 나와요. 없는 집이 없더라고요. 우리 집은 없나봐요. 다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번에 자이그 대표가 지분을 좀 내놓으면서까지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모자금이 회사 영업적 성장을 위해 적극 활용될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 투자자 청약 공모 물량이 20% 89만 주입니다. 25일, 26일 날 진행이 됩니다. 9월 6일 상장 예정이다. 공모 청약 경쟁률 한번 보시고요. 증거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올라오는지. 그거 보신다라면 이거 좀 봐야 되나? 관심 가져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고민했던 분들, 물량이 쌓이고 증거금이 들어가는 부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테슬라 한 번 충전하면 얼마? 300마일 배터리를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한 번 충전하면 315마일을 가는 배터리를 공개했다고 밝힙니다. 300마일이 거의 뭐 48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00km 안 되게 400km대 후반 500km 미만 정도 되겠네요. 대략 그 정도 달리는 배터리 공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델 S 세단과 모델 X SUV에 장착될 예정이에요. 이번에 공개한 배터리가 100kW 성능이에요. 이전까지 90kW였는데 수명 연장을 한 배터리 보이면서 이제는 뭐 거리 짧다 라는 그 편견을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차가 그동안 좀 어려웠던 게 뭐였어요? 사기가 어려워 걱정됐다 했던 게 뭐였습니까? 주행거리입니다. 300km, 200km, 160km 막 이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택시 같은 경우에 약간 녹색인가요? 녹색 택시 있죠?
녹색 대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굴러다니는데 그게 160km인가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좀 잘 됐죠, 나온 지가. 멀리 못 가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가고 어떻게 쓰냐? 응? 못 쓴다.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그걸 잠식시킵니다. 3, 400, 4, 500km까지 달린다는 얘기예요. 그쵸? 중간에 충전하는 것도 급속 충전으로 한 10분 만에 다 되는 걸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에 우리나라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배터리 공개하고 있고, 충전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아직 없어요. 제가 홈페이지 가봤는데 거기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배터리 용량을 크게 확장을 하고 급속 충전 가능한 기술들을 들여오면서 핫스페이스 이제 각 스팟마다 집어넣으면서 요걸 진행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전기차 시대가 곧 온다. 제가 봤을 때는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전기차가 뽑아지지 않나 싶어요. 홈페이지 가봤는데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전기차 관련 테마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어요.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북한이요, 오늘 또 한 발 쐈습니다. SLBM 한발 시험 발사했습니다. 500km 비행했고요. 자디즈 침범, 일본 해역이죠. 일본 해역에 반공 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할까요, 얘네들? 왜 쐈을까요? 자, 중요한 거, 왜?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UFG 하고 있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합니다. 22일부터. 이거 반발하는 겁니다. 반발하면서 타이밍 맞춰가는 거예요. 빅텍 스펙고 올라오고 있죠? 빅텍인 시간의 물량이 12만 8천주가 쌓여 있습니다. 시간의 매수되기 물량이. 왜요? 디데이니까. 디데이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또박또박 먹게 된다. 이번에 또 그런 기회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재료를 관심을 갖고 가셔야 돼요. 디데이를 봐야 됩니다. 딱 나오잖아요. 그쵸? 자, 오늘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은 왜 수요일일까요? 수익 내라고 수요일입니다. 어제는 화끈하게 벌라고 화요일이고요. 오늘은 수익 내는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 아침 시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자공인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봉 캔들 레드 캔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